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한화시스템입니다. 이 기업은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군사장비를 제조 및 판매하는 방산 부문이 있고요. IT 아웃소싱 등을 서비스 판매하는 ICT 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주봉으로 보시면 상장 이후에 한번 눌렸다가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굉장히 좋은 흐름 이어갔었고, 이후에는 저점과 고점을 조금씩 내려가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좀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급락까지는 아니지만 천천히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좀 암울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최근의 상황 좀 보시면요, 이제 반등에 좀 성공하나 싶어서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다시 한번 좀 크게 꺾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물론 어제는 괜찮았지만 오늘 다시 한번 급락이 나오면서 8.38% 빠졌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좀 지금의 하락세가 좀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하면서 과거의 이런 영광을 좀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가 있을지 우리가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지금은 물론 밑에서 들어가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이 나오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대부분은 좀 물려 계시는 구간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평단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투자 전략까지도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과 외국인이 팔았고요. 기관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최근의 움직임은 완전 반대가 됐어요. 자, 기관은 거의 연일 좀 팔고 있는 상황, 그리고 외국인은 오늘 좀 팔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연일 좀 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완전 반대가 되고 있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크게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개인들이 크게 샀는데, 어쨌든 개인과 외국인과 기관 모두 최근에 좀 스탠스를 바꾼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공매도 비중 한번 살펴보면요, 최근에 굉장히 안정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가 오늘 한번 좀 크게 뛰었습니다. 16%까지 좀 뛰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뭐 주가가 많이 올랐고 가파르게 많이 오른 상황에서 악재가 나오다 보니까, 뭐 실적 관련해서 이런 악재 뉴스들이 나오다 보니까 공매도 비중이 한 번에 이렇게 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고, 자, 그리고 이어서 재무제표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7년도 매출부터 살펴보면요, 8,500, 1조 1000, 1조 5000, 1조 6000, 2조, 2조 1000, 2조 3000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매출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 영업이익 한번 보시면요, 300, 400, 800, 900, 1100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꼬꾸라집니다. 240까지. 그래서 완전 여기서 망가져 버리고, 올해는 그래도 조금 개선이 되면서 630까지 이렇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대비해서는 개선이 될 것으로 올해 기대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한 수치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단기 순익도 뭐 마찬가지 흐름이에요. 다만 작년에 좀 많이 꼬꾸라지다 보니까 적자를 기록을 했었죠, 순이익이. 그래서 올해는 흑자 전환하면서 이렇게 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실적은 좀 아쉬운 상황이고, 이제 부채 비율 보시면요, 180, 130, 140, 160, 그러니까 100 후반대 좀 유지해주다가요, 크게 한번 떨어집니다. 그래서 70대까지, 올해도 70대. 그래서 일단은 과거에는 좀 부채 부담이 있었지만, 일단 올해는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채에 대한 부담은 좀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ROE 보시면 4, 7, 8, 9, 과거에도 뭐 좀 별로긴 했지만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다가 6, 다시 한번 역성장. 그래서 1.9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수익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다. 돈을 잘 못 벌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당 순이익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뭐 200, 500, 600, 800 늘어나다가 확 꺾여버리죠. 600 마이너스. 그리고 올해 조금 회복하지만 여전히 안 좋은 상황. 자, 그리고 배당금은 올해 140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배당이 계속 떨어져요. 과거에는 300원, 200원, 160원, 올해 140원.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해 봤을 때 약 1.11% 배당 수익률을 여러분들 기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냥 소소하게 좀 챙겨갈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PER은 62.2배, PBR은 1.16배로 상당히 많이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비싼 구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실적 얘기인데요.
일단 연간으로 먼저 볼게요. 작년 매출은요, 전년 대비해서 4.7%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전년 대비해서 78.6%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좀 안 좋았죠. 작년 실적 안 좋았고, 이제 분기로 한번 보시면 직전 분기 이제 4분기죠. 4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6%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재무제표에서 봤듯이 일단 매출은 괜찮았죠. 매출 자체는 괜찮은데,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 영업 손실 같은 경우는 81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했던 배경을 한번 보시면요. 첨단 전술 통신체계 TICN 그리고 군 위성 통신체계 사업 등 양산 사업 확대로 매출은 늘었지만 자,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죠. 요거와 이제 위성 관련 자체 투자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적자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자회사인 뭐 하나 페이저, H 파운데이션, 한화 인텔리전스에서도 87억, 133억, 21억 수준의 각각의 이런 적자를 좀 기록을 하면서 하나 시스템의 실적을 같이 한번 끌어내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얘기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좀 악재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투자 비용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도 신규 사업 관련해서 개발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제 비용 발생되는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는 게 요게 좀 암울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뭐 어떤 호재가 또 나올 수도 있지만 추후에 지금의 이런 요 한 줄 때문에 일단 당분간에 좀 움직임 자체가 둔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비용이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어쨌든 또 이게 영업이익에 이런 또 안 좋은 작용을 할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회사와 투자회사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 성과를 위한 UAM 기체 및 위성 안테나 개발 또한 지속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투자 비용이 좀 많아지고 있다. 다만 이제 동사의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요, 약 5조 9,870억 원, 그래서 거의 6조죠. 그래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요건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이슈로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TICN 4차 양산 및 군 위성통신 조기 전력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수출 등으로 인해서 실적 자체는 그래도 좀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신사업 관련 내용입니다. 현재 미국 오버에어에 대한 지분 투자와 함께 인력을 현지로 파견해서 UAM 기체인 버터플라이를 공동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국내에서는 한국공항공사, SK텔레콤과 함께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실증 사업에 참여 중에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궤도 위성을 중심으로 하는 위성통신 안테나, 위성통신 서비스 등의 사업 또한 추진 계획하고 있는 중이고요. 해외 자회사인 이제 하나페이저가 있죠. 하나페이저의 이런 독자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초박형 고성능 위성통신 안테나까지 개발 중에 있다고 하니까요. 향후 한번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신사업이 이제 기대가 되고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에는 매출로 크게 다 잡히고 있진 않아요. 거의 1%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기대가 되진 않는 부분이지만 앞으로 한번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제 신사업이 매출 비중이 좀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우리가 기대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의 이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신규 진입, 뭐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당연히 반대 드리고요. 지금은 일단은 너무나도 고평가 구간에 있고 지금은 많이 비싸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 뭐 급락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쨌든 공매도도 크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금 상단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으로도 여기서 더 떨어질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후반부까지 가면서 점차적으로 일단 실적이 개선되다 보니까 주가 자체도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일단 지금 당장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하락이 더 이어질 수 있는 상황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당분간 올라가긴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개선되니까 좀 시간 가지면서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신규 진입은 그래서 반대 드리고, 지금 수익 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일단 대부분 좀 팔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밑에서 들어가는 전략, 저는 요렇게 좀 요런 전략이 훨씬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일부 정리하시든지 아니면 일괄 정리하셔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밑에서 잡으시는 게 현명한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위에서 물리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은 일단 물타지 마시고요. 일단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주가가 10,000원 초반대까지 좀 내려오면 그때서부터 슬슬 좀 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단을 지금 어디 딱히 구간을 정해드리긴 좀 힘들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쨌든 왜냐면 제가 목표 주가를 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거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디까지 제가 낮추라는 말씀은 좀 그렇긴 하지만 지금은 어쨌든 물타지 마시고 계속해서 보유하시다가 주가가 많이 내려갔을 때 최대한 요 밑에 지지 라인 뭐 여기를 뚫고 내려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10,000원 초반대까지는 와야지 여러분들 그래도 물 탔을 때 좀 괜찮은 구간, 이상적인 구간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분히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요. 물리신 분들은 좀 힘내시고 시간은 좀 많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올해 후반부로 가면서 기회는 한번 온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